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준희 행정사라고 합니다. 저는 1회 때 합격을 하고 바로 개업을 해가지고선 지금은 행정사로 한 7년 차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는 2차 과목 행정절차론하고 사무관리론을 수업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은 제가 지금 학원 설명회이기 때문에 그냥 학원 설명회, 학원 소개와 수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어차피 저는 이 장소에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를 제가 답변해 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저는 수업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업을 할 때 항상 매년 설명회나 아니면은 첫 번째 수업 때 말씀드리지만은 수업을 할 때 항상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게, 제가 행정사 지금 7년 차라고 말씀드린 게 그 이유인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내년 이맘때쯤은 합격을 하셔서, 내년 이맘때쯤은 아니겠네요. 내년 이맘때쯤은 합격자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내년 한 11월 말쯤에는 합격을 하셔서, 그 다음에 내후년에는 개인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다면은 행정사협회는 어차피 이제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에 같은 협회에 소속이 될 테고, 그 다음에 행정사라는 어깨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선 어차피 여러분들하고 저는 앞으로 쭉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남은 인생 동안 여러분들을 봤을 때 욕먹지는 않는 강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수업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도록 올해도 노력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제가 말씀드리면은 시험을 보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었어요. 1년 동안 쭉 같이 있다 보면 좀 친해지거든요. 이제 강사도 그렇고 학생들끼리도, 수험생끼리도 서로 친해지기 때문에 이제 뒤풀이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났었는데, 올해 합격을 해야지 인생에서 1년을 세이브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사는 인생인데 왜 1년이 세이브가 될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수험생일 때, 그러니까 저는 행정사 수험생이기도 했지만은 저는 전공이 아무래도 법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행정사 이전에 다른 공부 수험생인 경우 꽤 오랜 시간을 수험생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수험생이라는 그때의 삶은 좀 아무래도 사람이 사는 거랑은 좀 틀린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규칙적이고 건강해진 삶을 살게 하지만은 그래도 좀 재미는 없는 그런 1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 만에 합격을 한다면은 그리고 다시 또 1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은 1년은 인생에서 세이브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저도 생각해 보니까 좀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그리고 욕을 먹지 않고 여러분들을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게 하도록 저는 노력을 하는 그런 앞으로의 수업이 될 것 같아요.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혼자 공부하셔도 합격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만 보셔도 합격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실제 학원을 오셔서 수업을 들었을 때 합격하는 경우도 많겠죠. 확률인 거거든요. 어차피 확률 싸움인데, 실제 학원에 오셔서 공부를 하실 때 아무래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겠죠. 더더욱이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봤을 때 경쟁률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자격증 시험이라는 거는 항상 초창기보다는 쭉쭉쭉쭉 가면서 이제 횟수가 거듭되면서 어려워지기도 하고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는 당연하거든요. 그렇다면은 8회 시험, 올해 본 8회 시험은 보다는 당연히 내년 9회 시험은 조금 더 합격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다면은 합격의 확률을 높이려면은 저는 학원 강의를 좀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서두에 깔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대한 어떤 수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는 뭔가 뜨네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만든 프린트는 아니고 우리 학원 측에서 만든 프린트인 것 같은데, 프린트를 받으셨을 거예요. 받으셨으면은 요렇게 생긴 프린트에
2021년 이렇게 돼 있죠. 2021년 1차 과정 커리큘럼 있고 2021년 그다음에 2차 과정별 커리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2차 수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2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 커리큘럼이라는 거,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그냥 10회다, 8회다, 뭐 이 정도 하면은 기본 강의가 끝날 것 같아. 이 정도 하면은 뭐 단고나가 끝날 것 같아. 라고 해서 10회, 8회 이렇게 잡은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은 이제 논술형 시험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학원이거든요. 물론 행정사를 포함해서 다른 시험까지. 그랬을 때 이 정도 양을 해서 그러니까 12월부터 2월까지는 기본에 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야 돼. 그 다음에는 3, 4월 한 2달을 거쳐서 우리가 단권화를 시켜야 돼. 그리고 5월 달에는 빠르게 한번 학습을 해야 돼. 자, 이런 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과학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이렇게 만든 거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본다면은 자, 2차 시험은 일단 여러분들이 계약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그 다음 사무관리, 여러분들이 외번이시거나 아니면은 기술행정사시면은 뭐 아니겠지만은 일반 행정사가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일반 행정사를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에 행정사 실무법이라는 게 있죠. 실무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4과목이 있어요. 4과목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12월부터 시작을 했을 때 2월까지, 그 다음에 3월부터 4월까지, 그 다음에 5월. 그 다음에 5월 이후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뭐 굳이 본다면은 여기서 6, 7월에 사례형, 그 다음에 뭐 8월 달 이후로 이렇게 가겠죠. 종합 모의고사 이렇게 갈 거예요. 적어도 2차 시험은 우리가 10번 정도는 반복을 해야지 가서 실제 쓸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식하고는 좀 틀려요. 객관식은 지문이 나온 것에 대한 답을 작성을 하면 되는 건데, 논술형은 백지에다가 우리가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회독과 암기가 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요 과정 커리큘럼대로 따라간다면 한 10회독 정도는 당연히 학원에서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기본적인 우리가 이론을 전체적으로 쭉 볼 테고 3, 4월 달에 뭔가 단문형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테고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공부하고 암기할 거를 교재에 뭐 필기라든지 아니면 밑줄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테고 그걸 빠르게 5월 달에 한 번씩을 봐야지 그 뒤에 6, 7월부터 해서 진행되는 모의고사 실제 우리가 답안을 작성하는 모의고사가 가능해지죠. 그럼 여기서 한 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8월부터는 우리가 매주 전범위를 보기 때문에 매주 한 번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실 수 있게끔 작업을 해놓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매주 한 번씩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게 5주이기 때문에요. 한 5번 정도 보게 되겠죠. 그리고 남는 나머지 한 2, 3주 동안 여러분들이 당연히 반복해서 보니까 10회독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학원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2차를 공부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렇게 학원 시간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 시기에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가셔서 이렇게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아직 2차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2차를 올해 보시고 그러니까 내년에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1, 2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오신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렇게 먼저 제가 공부 방법을 말씀드린다면은 시기적으로 과목에 대해서 설명이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계약법은 민법에서 계약 부분이에요. 계약 부분. 그 다음에 실무법은 물론 비송사건 절차도 있고 행정사법도 있고 하긴 하지만 비송사건 절차라는 것도 약간 소송적 민사소송하고 좀 비슷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라는 어떤 사례를 푸는 거예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절차이기는 하지만은 굳이 분류를 한다면 절차긴 하지만 공부 방법으로 따진다면은 계약법하고 실무법은 어떤 실체적인 거, 사례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겠다라는 어떤 실체적인 법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하고 절차하고 사무관리는
조금 법조문을 그대로 암기해서 써야 되는, 그래서 암기가 많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법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좀 암기를 해야 되는 법인데, 당연히 이해를 하고 써야 되는 부분은 처음부터 좀 많이 공부를 했을 때 막판에 가서 내공이 쌓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내공이 쌓여가지고서 우리가 답안을 작성할 수가 있게 되고, 암기는 사실 언제 암기를 하더라도 이게 내공이 쌓였다 뭐 이런 것들은 없어요. 암기가 됐냐 안 됐냐의 싸움이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요때 제가 그럼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요거를 우리가 계약법하고 실무법을 파란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빨간색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12월하고 2월, 3월, 4월 요때까지는 계속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파란색 부분을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절차하고 사무관리를 아예 손을 놓고 있느냐가 아니라, 암기를 하려면 이 부분에 뭐가 있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전체적인 거는 대충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최종적으로 암기를 하려고 딱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암기하는 거와 그냥 암기하는 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간에는 우리가 수업만, 그래서 요 빨간색 부분은 요때는 그냥 수업만 그냥 참여를 하시면서 들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 두 개를 제가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원에서 행정 절차론하고 사무관리론은 제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마 수업 때 참여를 하시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들으실 때 첫날 아마 12월 달 그럴 거예요. 제 수업은 그냥 복습하지 마시고 예습하지 마시고 수업만 들으세요. 그 대신 수업은 꼭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업은 들어야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읽고 그러는 것들은 당연히 계약법하고 실무법이 되겠죠. 아마 3월 중순부터 5월까지는 요때는 여러분들이 2차 공부를 하시긴 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이때는 1차를 보셔야죠. 그래서 1차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학원 수업은 아마 거의 못 오실 거예요. 그래서 1차를 많이 대비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 1차는 제가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은 행정법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세 개가 행정법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절차론하고 사무관리론하고 실무법의 거의 대부분이 행정법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행정법을 1차 때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서 공부를 하시는 게 향후 우리가 6, 7월에 저거를 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1차는 행정법 같은 거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양이 많거든요, 행정법은. 그래서 1차 공부를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 7월에는 암기를 이때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6, 7월 초에는 1차가 5월 아마 한 20일 정도 있을 테고, 한 5월 중순 조금 지나서 있을 테고, 그럼 5월 말부터 해서 6월, 7월까지는 이때는 제가 해야 되는 이 절차론하고 사무관리론을 공부를 하세요. 절차하고 사무관리를. 왜냐면 암기는 시험이 막바지로 가면요, 긴장이 되고 공부할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미리 한번 외워둬야 되거든요. 미리 외워둔다고 해도 계속 잊어버리세요. 효율성이 굉장히 강한 과목이기 때문에 계속 잊어버리시지만 한번 정확하게 외웠을 때 뒤에서 다시 한번 암기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 뒤는 뭐를 더 중점적으로 한다 이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그때그때 매주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아마 네 과목을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시험장을 가시면은 모든 시험은 완벽하게 준비하고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특히 논술 시험은 그래요. 완벽하게 나는 다 하고 들어갔어. 그런 거는 없죠.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쌓았던 내공부터 해가지고선 외웠던 거, 답안을 작성했던 거, 그리고 강사가 추려준 거,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정신없이 답안을 작성하고 나면 11월 말쯤에 합격하시게 돼요. 제가 매년 통계적으로 보셨지만은 학원을 빠지지 않고 충분히 나와가지고선 잘 따라갔을 때 그때 합격률은 항상 확률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학교의 법학원을 왜 선택했어? 뭐, 행정사 2차 수업인데 학교의 법학원을 왜 선택했어? 라고 하면은, 그러더라고요. 김묘업 선생이 계약법, 조금 전에 들어왔던 사람이 김묘업 선생이거든요. 그 김묘업 선생, 계약법이 압도적으로 좋아. 그리고 나머지도 괜찮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압도적으로 좋은 그 김묘업 선생 과목이 계약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그 말을 제가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어차피 제 홍보도 아닌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좋다는 게 제가 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겹치잖아요. 논술 시험이니까 여기서 답안을 작성하고 강사가 채점을 하잖아요. 채점을 하고 그 다음 주에 학생들한테 배부가 되거든요. 그럼 저는 토요일이고 김묘업 선생은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토요일 날 답안지들이 와 있어요. 그러면 보면은 계약법 굉장히 잘 쓰세요. 그러니까 그 김묘업 선생 수업을 쭉 따라가면은 이해와 답안 작성이 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물어봐요. 왜 계약법은 이렇게 많이 썼는데 제 거는 안 쓰셨어요? 막 물어보면 계약법은 그냥 수업을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써지게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은 아직 공부를 안 하셔서 잘 모르겠지만요. 계약법이라는 게 그냥 제가 수험적으로,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험적으로 제가 봤을 때 계약법은 양은 적어요. 양은 적은데 사례형이 많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양은 적은데 답안 작성이 잘 안 돼요라고 하는 게 계약법이거든요. 근데 그 계약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학원이 합격률이 높고 선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압도적으로 좋은 계약법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하고 그 나머지에 해당되는 나머지도 괜찮은 그 나머지에 해당되는 제가 이 두 개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절차론하고 사무관리론은 경향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너무 기본적인 걸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너무 기본적인 걸 묻는 문제라는 거는 최종 우리가 몇 개를 찍어서 공부한다에 그 찍는 거에 들어가기가 좀 애매한 거 있죠. 마지막에 몇 개를 찍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걸 왜 넣어놨어? 이렇게 할 정도의 너무 기본적인 거.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을 가시면요. 너무 기본적인 걸 물으면 그게 객관식이면 너무 기본적으로 풀어요. 근데 논술형이면요.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으세요. 그래서 강사들이 가끔 총평을 이렇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 강의가 중요하다고, 기본서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라는 걸 총평을 하거든요. 그런 총평의 대부분은 뭐냐면요. 자기가 못 찍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 못 찍었는데? 기본 강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기본 강의는 기본 강의니까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 강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총평을 쓰죠. 근데 요즘 행정사 시험은요. 정말 기본 강의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기본적인 거를 논술형 시험에서도 묻고 논술형 문제에서 묻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비하려면은 좀 기본서에 충실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한 40개, 50개 정도를 줄여야지 그게 벗어나면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기본적인 걸 수업만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수업만 듣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6, 7월쯤 되면은 아마 몇 개를 줄일 거예요. 몇 개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 양은 좀 많아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3년 전에는 한 30개 정도 줄였었는데 작년에는 한 30 몇 개, 40개 좀 안 되게 줄였고 올해는 한 50개 정도 만든 것 같아요. 50개가 되게 긴 50개는 아니긴 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양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뭐 그 정도 양에서 우리가 합격하는 데는 충분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제가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암기를 하시고 쓰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무법은 저는 우리 학원에서 실무법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무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4과목 중에 가장 양이 많은 과목이 실무법일 거예요. 왜냐면은 행정심판법의 심판에 대해서 다룬다는 건 행정법 전체에 대한 어떤 이해가 되지 않으면 행정심판을 다루기는 힘들죠. 행정법을 적용시켜서 심판에서 결론을 내리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행정법,
그 다음에 비송사건 절차법이라는 게 있는데 비송사건 절차법이라는 건 민사소송하고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양이 적진 않아요. 행정사법은 매년 한 문제씩 나오고 있는데 행정사법은 그냥 양은 많지 않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그냥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양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양이 적진 않아요. 아마 네 과목 중에 단순 양만 비교한다면 제일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원에 정진석 행정사가 행정사 신부법을 담당하고 있는데 정진석 행정사의 교재가 좀 얇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될 테고 그다음 답안을 무조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한 페이지 안에 쓸 수 있도록 한 페이지 분량의 이게 칸을 만들어 가지고선 딱 한 페이지 답안 작성용으로 답안지를 막 나눠드리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실무법을 수험적으로 공부하는 데 가장 최적화된 그런 수업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은 뭐 각 과목에 대한 뭐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뭐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것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한 스타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때는 좀 많이 읽고 계약법하고 실무법에 내공을 쌓는다. 근데 절차하고 사무관리론도 수업이든 아니면 수업을 안 듣고 혼자 공부하신다면 어떤 내용인지도 그냥 한 번은 다 알아두기는 한다 정도의 그런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차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가 그 다음에 절차 사무에 6, 7월에 투자를 하세요. 만약에 여기 1차를 합격을 하셨고 유예로 우리 행정사는 1차를 합격하면 2차 시험을 2년 동안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유예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예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때 1차를 하지 말고 여기 1차잖아요. 1차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단계가 빨라지는 거죠.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절차론과 사무관리론을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뒤로는 똑같이 네 과목을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예생들은 한 2달 정도를 세이브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아마 합격하는 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자, 공부 방법론은 이렇고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 그렇구나라고 알고 진행을 하는 거와는 좀 틀려요. 많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학원의 커리큘럼을 맡겨가지고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험 출제는 항상 그래요. 시험 출제는 요거를 한 30개 중요도 30개 선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제가 계약법이나 실무법을 담당하지 않으니까 절차론하고 사무관리론을 두 과목을 빗대어서 얘기를 한다면 한 30개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 정도를 한 40개 정도. 그 다음에 이 밖에 나가는 거를 50개 쭉 넘어서를 본다면요. 시험 문제는 거의 여기서 출제가 되죠. 30개 안에서 출제는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5문제 나오거든요. 4문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논술형 시험이라는 게 20점, 20점으로 분설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 5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적어도 여기서 3, 4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고 그 외적인 거에서 한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나오는 거 알지만은 제꼈어요. 제끼고 요것만 잘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는 경쟁률이 높아지고 자격증의 위상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현업에 있다 보니까 위상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챙기셔서 답안을 작성해야지 합격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추리기에는 조금 고달픈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이제 강사한테 맡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마이크를 들고 질문을 받을게요. 또는 시험 과목이 어떻고 그런 거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무튼 수험에 대해서는 제가 마이크를 들고 질문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인사드리고 마이크 끄고 행정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행정사인데 외번하고 기술행정사는 저도 몰라요. 저도 일반 행정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번하고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수험에 관련돼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으면 궁금한 거 있다고 질문하시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사실. 그죠? 제가 마이크를 끄고 개인적으로 받으면 됐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제가 설명회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